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8일 3월의 마지막 날 한국 마감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된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우리 나침반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 만나 뵙지 못하게 됐고요. 이렇게 금요일 날 혼자 하려고 하니까 쪽집기가 참 그립네요. 쪽집기한테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아니 도대체 한번 안 나올 거야 그랬더니 수익률 50%가 되면 나가겠다라는 이런 약간 헛소리성 발언을 좀 해가지고 안 나오겠다는 다른 내용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수익률이 조금 형성이 되고는 있는데 그 정도면은 50%까지 가려면은 연말 깨나 되어서 혹시나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뭐 잘하고는 있습니다. 어디 갔는지 궁금하시죠? 광진 쪽에 가 있습니다. 우리 쪽집게는. 궁금하신 분은 광진 쪽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그 3월달 마지막 마감장이 참 안타깝게 끝났습니다. 굉장히 낙폭이 크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낙폭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89%, 49.19포인트가 빠지면서 2600이 깨졌습니다. 2557.98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1.94%, 13.73포인트가 하락하면서 693.76포인트를 기록하는 흐름 주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연초 대비 주가 흐름들 한번 살펴볼게요. 전주 대비로 보면 코스피는 3.2% 빠졌고요. 코스닥은 3.57%, 코스피 200은 3.4% 빠졌습니다. 그리고 연초 대비로는 코스피는 6.6%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2.3, 그리고 코스피 200은 7.9% 이렇게 오르면서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뭐 하락 많이 크다고 하는데 미국 시장 S&P는 3.2%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7.8, 다우는 0.5% 빠졌습니다. 오히려 니케이 지수가 6.9% 빠지면서 조용히 많이 빠지는 흐름 보여주었고요. 홍콩 쪽은 상승폭이 조금 줄어드는 양상 보여주는 것도 이번 한 주 동안의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그 아침마다 오늘장 한마디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오늘 너무 시장이 좀 독특해가지고 오후 한국가 가면서 오늘장 한마디 마련해봤어요. 오늘장 한마디. 이 정도 조정해서 저점 신호가 나온다고? 정말? 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초 대비로 한국 코스피는 지금 6% 올라 있고요. 그리고 지수가 2399에서 시작했고, 뭐 전주에 2643에서 한 90포인트 가까이 빠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거래대금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거래대금이 이거 오른쪽이 전주예요. 시장 거래대금이 전주 21조였어요. 전주 제가 방송 금요일날 할 때. 근데 오늘 보니까 물론 이제 시간 외에서 조금 더 확대가 됐겠지만 12.3조입니다. 코스피가 7조, 코스닥이 5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코스피가 13조 뭐 이렇게 되던 게 코스피 시장 하나만큼도 안 되게 양시장 합쳐서 거래가 됐고요. 예탁금은 뭐 55조입니다. 신용잔고도 줄었어요. 17조대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볼륨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신용이 한 20조가 넘어가야 그때부터 신용 신경 써야 되고 옛날에 고점이 24조 이상 가는 게 나올 거다 이제부터 올라가면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괜찮다는 말씀 드렸는데 오히려 더 줄였습니다. 신용도 주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죠. 자, 그러니까 아니 거래대금이 바닥은 언제 나오냐면 보통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나오는 현상이 거래대금 바닥 현상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연초 대비 올랐잖아. 그리고 그렇게까지 나쁜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뭐 어떤 그 좀 굉장히 시장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개인들이나 국내 수급의 영향력이 약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시장 결정되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6,400억 굉장히 큰 매도를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코스닥도 1,159억 매도를 했으니까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받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나오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걸 잡는 그런 개념이지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시장을 올리면서 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개인들이 많이 샀다고 시장에 올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죠. 집중도는 외국인들은 상당히 높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오늘 많이 샀는데 저도 많이 사면서 갖고 있었던 현금 보유 비중이 상당히 많이 주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조금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 늘리고 있었는데 오늘 현금 비중을 오히려 다시 조금 줄이는 그런 흐름 저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은 두산에너지, 크래프톤, HD한국조선, 현대모비스, 한미반도체 등인데 유효하지 않아요. 200억 이상 산 주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한 게 별로 없고요. 매도한 거는 하이닉스를 많이 팔았습니다. 1430억. 삼성전자도 그렇게 많이 사던 걸 갑자기 확 뒤집으면서 많이 팔았고요. 현대차 700억, 기아차 276억, 신한지주 230억 등을 외국인들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매매를 보면 오늘 아주 저는 재밌었는데 기관 매매를 보면서 한국에 기관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뭐 기관이 어쩌다 저쩌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그런 게 기관 매매는 ETF가 절반이에요. ETF는요 패시브 중에 패시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갖다 맞추는 거거든요. 운용사들이. 그게 기관 매매 상위권에 올라왔다라는 건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그 기간 매수 1위는 선물인버스, 2등은 LG에너지솔루션, 금액 크진 않습니다. 신한지주, HD일렉, 두산을 매수했고요. 매도는요 레버리지 매도했고 삼성전자 매도했습니다. 이거 규모가 좀 있었습니다. 810억. 그다음에 뭐 코스닥 ETF, 코덱스 200 이런 것들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ETF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하다 하는 흐름이었고요. 연기금 매수 매도는 뭐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별 어떤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세 업종 보면요, 오늘은 전업종 약세입니다. 강세 업종이 아예 하나도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금속 업종이 4%나 업종 지수가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고려안이 8.7%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구산업 7.6, 대창 6%, 풍산 5.9 등등 빠지면서 금속 업종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 직격탄을 맞을 거라고 보고 있는 운수장비 업종 쪽에서 그리고 운수 부품 업종 쪽에서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평화홀딩스가 8%나 빠졌고요. 삼성공조 5.2%, 한국무브넥스 5.5%, 하나에어로 4.9%, 덕양산업 5%, 화신 4.8% 빠지면서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증권업종이 약 2.5% 빠지면서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유한타가 7%대 빠졌고요. DB금융 5.7%, NH 4.4%, 미래에셋 4.1% 빠지면서 증권업종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수창고 업종이 2.4% 빠졌고요. 글로비스, 한솔로지스틱스가 빠졌습니다. 전기전자는 퍼센테이지는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 영역은 압도적이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3.7%나 빠졌고요. 삼성전자는 2.6%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미국에서의 관세에 대한 우려가 뜻이 작동했고요. 또 일부 만들어 보자면 이제 공매도가 시작되는데 뭐 거기에 대한 그 위험 회피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어떤 밸류에이션에 근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모두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거래 바닥이 나왔다고 벌써 뭐 되게 많이 빠진 거야? 우리가 미국처럼 뭐 연초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래대금 확 줄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보통 바닥권에서 나오는 거래대금 수준이 지금 나왔다라는 게 특징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주식들 많이 빠졌습니다만 반도체 업종 계속 요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종의 흐름은 데일리 현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또다시 올라가면서 DDR5 16기가는 이제 5.3달러까지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이고 다들 상승폭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눈에 띄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알테오젠, 머크와 함께 그 키트루다 SC 제형을 만들고 있죠. 머크가 유럽 페어마켓에다가 이 키트루다 그 SC에 대한 3상 임상 결과를 2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7일 발표한 내용이 상당히 유효하다, 긍정적이다 라는 뉴스와 함께 알테오젠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워낙 하락하다 보니까 좋은 뉴스를 가지고도 제대로 큰 폭으로 오르지는 못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기존 제형에 비해서 투약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그 약물도 동등성을 확보했다라는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머크에서 발표한 키트루다 SC군의 객관적 반응률은
45.4%로 기존 타군 42.1%보다 좀 높게 나타났고요. 무진행 생존 기간은 8.1개월로 기존 제품의 7.8개월보다 좀 높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응 지속 기간은 9.1개월로 기존의 기존 제형 타제형이 8.0개월보다 또 길게 나타나서 제품의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이걸 주사를 맞는 체류 시간도 상당히 짧아져서요. 기존에 117분에서 59분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치료실에 체류하는 시간도 127분에서 67분 정도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라고 발표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약물 성능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맞는 시간도 조금 걸리고, 그리고 성능도 나쁘지 않은 이런 좋은 결과를 발표했다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존은 이를 계기로 이게 이제 얘네가 이제 그 테크잖아요, 테크.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이 키투르다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동안에 뭐 주가 오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시장이 나빴던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좋은 뉴스를 가지고도 뭐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못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이제 중국 마감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이 외국 기업 대표와 만나는 이슈가 나타났습니다. BMW, 벤츠, 퀄컴 CEO 그리고 뭐 이재용 그리고 하이닉스 대표들과 만나서 회담을 가질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회담을 했고요. 리창 총리는 각국의 시장 개방을 촉구하면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증가에 맞서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수치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27% 정도 급감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이제 정확한 게 아니다라고 중국의 통계가 나누어서 발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외국인 CEO들을 만났다라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뭐 바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일 중국의 발전개혁위원회에서 H20을 너무 많이 전력을 소모한다고 해서 적합치 않다 이런 발표가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최대 서버 업체인 H3C에서 현재 중국의 H20 칩셋이 H20 칩셋으로 만든 서버가 부족하다는 경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내용이 뻥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H3C가 고객 통지문에 엔비디아의 H20 칩 재고 부족을 경고했고요. 지금 이로 인해서 공급망에 심각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고는 거의 소진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 다음 물량은 4월 중순에나 입고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 이후에 H20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전력을 너무 많이 써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뭐 중국 정부에서는 얘기했으나 실제로는 기업들은 열심히 찾고 있는 거고 재고는 뚝 떨어졌고 다음 재고는 4월이나 돼야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국에서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중국 기업에서 지금 이 AI 쪽에 대한 투자를 가열차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엔비디아 칩은 여전히 공급 부족인 상황이다라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주총 시즌인데요. 주총 시즌에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주총 시즌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듣고 있는데요. 주주 친화적인 회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주총회 개최되는 주주총회장의 분위기도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회사죠. 주주 환원율이 매우 높아서 주가가 정말 넘사벽으로 수십 배가 오른 그런 기업의 경우는 온 주주들을 정말 극진하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도 주고 그다음 간단한 다가도 주고 자료도 주고 그리고 CEO가 나와서 직접 전중하게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어떤 회사들은요 힘들게 주주총회장에 갔더니 주주총회 시작하고 나서 20분도 안 되게 주주총회 끝내버리고 임직원도 그냥 바로 다 퇴장해버리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대표 전화로 전화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이거는 진짜
이건 주주들 아니어도 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주들 아니어도 이메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주주들한테 이런 대우를 했다? 정말 조금 안타까운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한 주주총회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가보신 주주총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주주총회 분위기와 주주에 대한 어떤 그 대우가 어떤지 비교를 해서 적어주신다면, 그리고 또 그런 여러분들의 댓글이 한국의 현재 기업들의 자기 동반자인 주주에 대한 어떤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주셔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소송 관련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들은 제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주주총회 갔다 온 분들은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아주 재미난 일이 어제 저녁에 전달이 되었죠. 바로 이 주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오스코텍,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스코텍이 자회사를 상장시키려고 해서 소액주주들이 뿔났다라는 소식을 저가 혼자 할 때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방송을 이렇게 오후에 표대결을 했어요. 오스코텍이 드디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존 대표이사 자회사를 상장시키려고 했던 분이겠죠? 네. 이분이 속된 표현으로 잘렸습니다. 주주총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 또는 뭐 거기서 또 대표이사 뭐 이런 것들이 선임되는 건데요. 대표이사 재신임권이 찬성 20.24%, 반대 40.14%로 부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스코텍 대표이사였던 김정근 대표이사가 그날로 임기가 끝나버렸습니다. 다른 사내 이사인 이상현 전무는 재선임이 되었고, 종근당 출신의 곽영신 연구소장도 신규 이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만은 김정은 대표의 재선임은 부결이 났고요. 그리고 주주들이 제안했던 사내 이사는 이것도 부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감사 선임의 건에서는 주주연대가 제안한 감사 후보가 찬성 45%를 받으면서 선임됐는데요. 감사 관련해서는 3% 룰이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지분을 10% 갖고 있다고 해도 감사 선임에서는 3%만 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편을 감사로 들여가지고, 감사라는 건 회사를 약간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사가 컴플라이언스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옆에서 감독 감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주주 원하는 대로 뽑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기조 때문에 3%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연합했을 때 간사 선임 가능성은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표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특별히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등골을 세우고 있는 등골이 오싹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번 이 오스코텍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코텍 아시다시피 레이저 티닙의 개발사죠. 이 레이저 팀은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제이고요. 이거를 만들다가 이제 회사가 규모가 작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유한양행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존슨앤존슨으로 기술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아마바타맙과 병행을 해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당히 많이 팔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유한양행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익을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6대4로 나눠요.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이 주는 이익금에서 그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근데 이 오스코텍에는 자회사 제노스코가 있습니다. 약간 연구소 개념인 이 회사고 이 레이저 티닙과 관계가 있는 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오스코텍 안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레이저 티닙의 이익금이 오스코텍에 들어오면 그 오스코텍에 들어온 것 중에서 또 반반으로 이익을 나눕니다. 근데 현재 오스코텍은 제노스코의 지분을 대략 한 59%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제노스코가 떨어져서 상장이 되고 또 지분이 조금 더 오스코텍의 지분이 희석이 되거나 낮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익을 끌고 오는 게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스코텍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나갔을 때. 네.
그 레이저 티닙의 상당 부분을 얘네가 갖고 가니까 상당히 많은 그 뭐랄까 주가적 반영이 제너스코로 가겠죠.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우스코텍이 그거 성공할 거를 기대하면서 몇 년을 투자해서 눈물을 먹으며 힘든 기간들을 보내왔는데 이제 성공해서 환희의 잔을 들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막 연락 오고 그랬었어요. 저희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연락 오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운 사연들이었는데 이번에 소액주들이 뿔이 많이 났던 모양이에요. 아주 똘똘 단결을 해가지고 자회사를 상장시키려고 했던 대표이사를 그냥 잘랐습니다. 네.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이거 대표이사에서 잘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그 미등기 임원으로서 근무는 지속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그 직을 그냥 가지고 일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제일 궁금한 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자회사 그 분할하는 건이 그대로 될 건지 이것도 되게 재미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연합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소액주주들이 대주주 잘못되기를 원하진 않아요. 보통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하지 누가 회사 잘못되기를 원하면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하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대주주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그때는 뿔나는 거죠. 나도 같이 고생했다고 생각. 근데 뭐 대주주는 야, 너가 얼마나 고생했어, 우리가 고생 다 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자본을 땡겨서 받았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은행한테서 돈 땡겼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행한테는 이자도 따박따박 줘야 되고 돈 회수한다 그러면은 벌벌 떨 건데 주주들한테 돈을 받았을 때는 이자도 안 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믿고 오랜 기간을 기다려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상장해서 주주들한테 돈 땡긴 거 아닌가요?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러면 안 되겠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제 비가 그 주말에 올 듯 알 듯 올 듯한데 비가 제발 좀 꼭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산불에 대한 진화가 조금 올라갔다고 합니다. 의성은 98%, 안동은 90%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비가 꼭 왔으면 좋겠고 바람이 불면 안 되는데 이게 잔불이 남았더라도 막 바람이 이렇게 부채질하면 불이 더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그렇게 되는 거라서 이번 주말을 통해서 완전히 산불이 다 마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아무 문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훨씬 더 조금 그 동네에 있는 분들 공기도 좋아지고 살기도 편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주식시장도 시계가 좀 더 맑아질 수 있도록 이런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싸우는 일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미래를 보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액주주들의 마음은 아마도 다들 저하고 같을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